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내용 바로 허은하 전 대표의 행보입니다.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는데요. 그래서 개혁신당의 30여 명 정도가 탈당을 했습니다. 이준석 주변에는 누구도 남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준석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러한 지적도 굉장히 타당하고 날카로운 비판인데요. 이준석은 윤석열을 닮았다. 그래서 준석열이란 얘기가 진작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준석은 과거와 미래라고 멋대로 규정을 지으면서 여기에 윤석열과 이재명 전 대표님을 같이 묶으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정확히는 과거 대 미래로 갈 거면 이준석과 윤석열이 한 몸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보다 더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앞장세우는 인간이 말로는 무슨 청년들을 위하는 척, 청년들을 대변하는 척,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명태균 전 운전기사도 이러한 폭로를 했는데요.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김영선의 파리 대사를 제안했다. 이거를 법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검사가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김영선을 파리 대사로 보내는 건 어떻겠냐고 말한 걸 들은 적 있냐? 라고 물으니까 본인과 명태균이 노원구에 찾아갔었고 그때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했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전한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너 누군데? 이러면서 또 생태탕 수준의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게 어떻게 대선 주자입니까? 계속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언론이 이걸 받아 써주고 그러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면 이게 대선 주자가 맞냐고요. 언제까지 이준석의 말을 그냥 그대로 써줄 겁니까?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준석이 초창기부터 성적 조작이라는 택도 없는 해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앞서 허은하 대표의 지적처럼 명태균의 여론 조작 문제도 그렇고 이걸 다 알면서도 같이 한 몸통으로 움직여서 태균기부대 역할을 했던 이준석, 윤석열,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 말 대잔치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이재명 대표님이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들들 못 가댔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와중에 홍준표 씨는 이준석과 어제 통화했다. 그래서 계속 빅텐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빅텐트? 아무튼 이런 와중에 이준석은 국힘은 원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죠. 이준석은 결국 돈도 없고 지금 영향력도 없고 지지율도 박살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주 그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척하면서 국힘당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상납 이거를 명분으로 삼고 요것만 좀 어떻게 다른 메시지 나오면 내가 갈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 좀 명분 좀 만들어줘, 지금 이러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홍준표 씨는 반 이재명 대연정 타령을 하고 있지만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이걸 위해서 선대본부장에 나경원, 김기현, 주호영 이들을 다 끌어모으겠다는 건데 어떻게든 이런 친윤계 사람들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본선 진출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악재가 하나 터진 게 있는데 바로 친윤 이철규의 합류입니다. 이제 얼핏 보면 이제 친윤이 홍준표 쪽으로 붙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홍준표가 친윤, 비윤 이쪽을 다 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걸 어쩌죠? 이철규 아들 이준석의 구속심사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본인은 물론이고 지금 며느리까지 마약 양성이 나왔다는 거고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며느리의 경우 혐의가 미약해서 영장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냥 이씨라고 나오고 있죠. 아들 이준석이라고 왜 말을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참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홍준표 씨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반 이재명 텐트네 뭐네 이런 거 떠들어댈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 그냥 한동훈 공격이나 하세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들 지금 저렇게 쏟아내고 있는 건데, 차라리 한동훈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그 국힘당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도 여기서 반응을 해주잖아요. 기승전 이재명 타령만 하는 게 홍준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떠한 도움이 되는 건지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사건건 깐족대고 있다는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데 뭐 한동훈도 이제 난갑병에 걸려서 뭐 한동훈이든 홍준표든 뭐 안철수든 혹은 뭐 김문수든 죄다 자기가 이재명 대표의 상대가 될 것이다 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죠. 하지만 저들은 대부분 겉으로 말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이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지금 과반을 훌쩍 넘긴 겁니다. 참고로 마삼중 이준석 씨는 한때 그래봤자 50%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됐었는데 이제는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체급도 맞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깔딱깔딱대면서 어떻게든 같이 이름 한번 올려보려고 저렇게 발악하는 거, 이게 뭐 이준석뿐만 아니라 지금 국힘 정치인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재명 대표님 얘기를 해야 자기의 좀 이름이나 몸값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요. 조갑재 씨가 이재명 대표님을 최근에 만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규재, 조갑재 이들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님을 만났다는 건데 만나보니까 참 명랑한 사람이더라.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변경 시엔 최대 30만원. 중요한 건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됐다는 점이고요. 무려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님의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있을체, 발글명, 천성이 쾌활할 수밖에 없구나. 뭐 요런 인상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제 뭐 한자 교육을 학교에서 다시 해주게 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을 전했다고 하는데 잼며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로 정규재 TV 라이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님과의 만남 요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응어리가 해소됐냐고 물어봤고 깜짝 놀랐는데 한 5년 10년 된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정도라고 답을 해서 놀랐다는 얘기까지 전했습니다. 윤석열은 어떤 인간으로 안 보고 강과 하천 같은 자연물로 본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되면은 장관은 보수 진보 안 가리고 일 잘할 뿐 모시려고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뭐 단순히 가깝다고 쓰지 않겠다는 건 지난번에 저랑 그 남천동 형들이랑 이동형 TV 그 방송 나갔을 때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이재명 대표님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장난 레코드 마냥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닌 대안을 후보로 내세우면 도울 용의가 있다. 일단 죄송한데요. 도움 필요가 없습니다. 오면 악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나가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거 그거 그냥 계속 하던 거 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정작 도움 요청도 안 하는데 혼자 저렇게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거 진짜 추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저렇게 늘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본인이 보여준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이재명 에휴 진짜 한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이낙연 씨가 이제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최은순 이들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비판한 거 본 적 있습니까? 깨작깨작 뭐 얘기하는 신용은 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에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했는데 야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원래는 기사가 쏟아져야 마땅한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민주당 대입법을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이 요양원에 한 70명 정도의 노인들이 생활을 하고 계신다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층에 거주하는 16명의 어르신들에게 바나나 그냥 6, 7개 갈아가지고 주스를 나눠주고 부족하면 그냥 요구르트랑 물을 섞어서 희석해 제공하고 이건 개도 안 먹을 음식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노인 1인당 매달 40만원가량의 식비와 간식비를 또 받는데요. 근데 원가는 저렇게 막 100원 단위의 그런 토마토 주스나 뭐 간식 이런 걸 주고 있다는 거고 저가식품 위주로 돈을 그냥 아끼기 위해서 얼렁뚱땅 떼었다는 거죠. 식사 역시 그래서 형편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식사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하루에 설사를 10번이나 하던 한 80대 여성 노인은 그 방치가 돼가지고 상황이 악화돼서 결국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병원에 보내면 요양급여가 줄어서 손해다.
인간을 돈으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슨 보수네 뭐네 막 그럴듯한 얘기들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저것들은 그냥 인간은 다 돈, 기승전 돈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썩은 과일에 뭐 사골 분말 가루에 미세척 씻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언론에서 생각보다 잠잠한가? 이거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정작 김건희는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었냐? 자기 고가 명품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놓칠 수가 없었나 봐요. 첫 순방 당시에 6천만 원대 목걸이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는데 당시 빌린 거라고 했었죠. 근데 이 직후에 통일교 관계자가 건진한테 김건희 선물용이라면서 비슷한 목걸이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JTBC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진짜 일단 고가의 명품을 저런 식으로 넘겨줬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또 사이비 종교가 얽혀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정치와 종교가 한 몸이 됐다는 거, 이게 지금 또 심각한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인한테 빌린 거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일교 2인자라고 불리던 윤모 씨가 저렇게 건진한테 비슷한 가격대의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진짜 별 짓들을 다 하고 다녔단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검찰이 이걸 수사한다고 하는데 검찰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아무튼 이거 말고도 윤 씨는 뭐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윤석열을 대선 기간에 만나서 1시간 독대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문제, 특히 이 건진 문제, 그리고 잠깐 잊혀지고 있는 천공 문제 등등 싹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특히 건진이 그동안 저렇게까지 거들먹거리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 정치인, 대기업, 법조인, 경찰 명함을 집이랑 법당에서 수백 장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관계 인맥으로 얽힌 사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전직 국세청장, 법무부 장관, 진짜 대단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심지어 군수 후보 이력서를 보내니까 그 캠프에선 네, 꼭 처리할게요, 이렇게 답을 했고 실제로 그 5명 중에 4명이 당선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일교 말고도 신천지 쪽이랑도 또 깊은 그 유착 관계가 일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책임당원 조직적으로 모집했다는 양심선언이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신천지 청년 간부 탈퇴자가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신천지 청년 신도들을 국힘에 막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특히 23년 5월부터 12월에 집중 가입을 시켰다는 건데 한마디로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저 5만여 명 중에 상당수가 지금 국힘당에 또 가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또 내란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까지 파헤치려면 검찰에 믿고 맡겨서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검찰과 경호처가 이걸 대놓고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내란 수사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려면 특검밖에 답이 없다. 민주당도 그래서 더 강한 내란 특검법을 빠른 시일 내로 재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고요. 한덕수의 알박기라든지 국진당의 내란 동조정당의 만행이라든지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박찬대 직무대행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일이죠. 일요일인데 김건희와 내란을 묶은 종합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힘 팍팍 실어야죠. 참고로 기재부에서는 계엄 당일에 사이버 안보 위협이라는 명분으로 예비비 1,200억가량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이버 안보 타령을 하면서 사이버 전사를 양성한다. 이게 뭡니까? 댓글 공작, 여론 공작하는 것들을 다 저런 명분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저렇게 국정원을 일종의 저수지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는 거거든요.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경비 2급 비밀 명목으로 해가지고 1,000억 원대의 돈을 막 주무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이걸 배정했다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정원이 사이드에 빠져 있어요. 국정원도 내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연루가 돼 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그냥 맨날 저런 식으로 안보 명분으로 비밀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너무나 많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엉망이 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시에 오마이TV와 델리민주에서 방송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김동연 경선 후보가 경제성장 이야기를 20년 전에 이미 흘러간 레코드판 트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승전 이재명 한다고 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